7월 셋째 주 토요일 최영희의 칠순잔치 날이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아들 진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정이가 내일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요. 왜? 매장 인테리어 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영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칠순잔치 당일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농협조합장,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죠. 최영희 대표님은 우리 충북 농업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영희는 계속 입구를 바라봤어요. 혹시 민정이 늦게나마 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영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이모티콘 하나와 3만 원 송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멈춰섰어요. 50년 농사로 이룬 모든 것이 이모티콘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SNS를 확인한 영희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민정의 인스타그램에 바로 그 시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거든요. 농촌은 정말 답이 없다. 언제까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되어 살아야 하나? 이제는 도시적 감성으로 살아야 할 때다. 게시물에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며느리의 선전포고였거든요. 하지만 이 70세 할머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단한 할머니의 진짜 반전 스토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새벽 4시 최영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습관이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해도 그녀의 하루는 버섯 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직도 젊은 놈들보다 일찍 일어나네. 영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작업복을 입었어요. 손등에 새겨진 주름과 굳은 살이 50년 농사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73년 23살의 영희가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버섯 농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죠. 남편 박창수와 함께 시작한 작은 재배사 하나가 이제는 전국 대형마트와 납품 계약을 맺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까지 연간 매출 15억 원을 넘나드는 현대식 농장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들 박진호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말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진호는 농장 운영의 실무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결정은 영희의 몫이죠. 민정이는 또 안 나와? 영희가 며느리 서민정의 빈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매장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네요. 진호의 대답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정은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5년 전 진호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촌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죠. 영희는 이런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충주 시내 번화가에 위치한 친환경 식품 매장의 운영권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임대해온 90평 규모의 매장으로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진호야, 내가 너희들한테 매장을 넘겨주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아들 내외를 불러 말했어요. 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민정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민정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영희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
A4 용지 5장짜리 계약서에는 상세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매년 3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 친환경 인증 유지, 지역 농가 납품, 비율 60% 이상 준수 등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민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족이니까 더 분명하게 해야지. 장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년간 이 조건들을 지키면 그때 완전히 너희 이름으로 넘겨줄게. 진호는 어머니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농장에서 자란 만큼 계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마지못해 사인하는 표정이었죠.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선물이 며느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 선물이 새로운 시작이 될까, 몰락의 씨앗이 될까. 영희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서명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매장 개점일은 이미 2달이나 지났지만 민정은 인테리어 공사가 복잡해서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어요. 영희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진열할 선반들은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원두 커피 머신과 플라워,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매장 한쪽 벽면에는 오가닉 카페 플라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영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보시다시피 좀 더 모던하게 바꾸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요. 민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친환경 식품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은 맞아요. 유기농 원두에 무농약 차, 그리고 친환경 화분들이니까요. 민정의 말에는 변명 같은 뉘앙스가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약 위반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영희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음성군 일대의 농민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인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70년 인생, 그중 50년을 농업에 바친 영희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잔치 전날 밤, 진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내일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요. 왜? 매장 인테리어 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영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200여 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농협조합장, 지역 국회의원, 오랫동안 거래해온 유통업체 대표들까지 참석해 영희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은 우리 충북 농업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농협조합장의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영희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영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가족단체 메신저방에 민정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이모티콘 하나와 함께 3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어요. 영희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의 축하 인사들이 멀게 들렸죠. 50년 농사를 지으며 이룬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와 나누고자 했던 마음이 이모티콘 하나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 SNS를 확인한 영희는 민정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발견했거든요. 농촌은 정말 답이 없다. 언제까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되어 살아야 하나? 이제는 도시적 감성으로 트렌디하게 살아야 할 때다. 게시물에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진들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농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지. 시어머니,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해.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어봐.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칠순 잔치날 의도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민정의 SNS 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영희는 조용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데이터와 증거 수집이었죠. 먼저 영희는 매장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 납품대금 정산표, 전자세금 계산서, 포스 기록 등을 차근차근 모았어요. 50년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장부 관리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야, 민정이가 매장에서 뭘 팔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자. 어머니, 왜 갑자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 영희는 아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어요. 개점을 앞둔 매장은 완전히 카페와 플라워숍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진열할 공간은 한쪽 구석의 작은 코너뿐이었죠. 민정아, 농산물은 어디서 구입할 계획이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서울의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에서 들여올 예정이에요. 품질이 훨씬 좋거든요. 민정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영희는 계약 위반이 확실함을 확신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농가 납품 비율 60% 이상이라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농장 버섯은? 어머니 농장 것도 조금은 들여놓을게요. 하지만 주력은 원두커피와 플라워 상품이 될 예정이에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어요. 한편 민정은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죠. 민정은 젊은 농부 민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시골 시어머니, 대도시 며느리, 세대 갈등의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는 며느리 민정이라고 해요. 민정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인가요?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농촌 고부 갈등 흥미진진.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70세이신데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민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매장을 좀 더 현대적으로 젊은 고객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꾸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댓글도 활발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변화를 거부해. 젊은 사람 발목 잡지 말라고 해. 민정님 화이팅. 하지만 일부 댓글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계약서에 조건이 있지 않나요? 농촌 비하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입장도 들어봐야 할 듯. 민정은 이런 댓글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들만 읽어주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농촌에서는 더욱 그래요.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이 방송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농촌 고부 갈등, 세대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했어요. 언론 대응이나 반박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갈등이 감정 싸움에서 증거 대 여론의 대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과 증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민정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들은 전통 대혁신, 9세대 대신세대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큰 관심을 받았어요. 오늘은 제가 계획하고 있는 카페 겸 플라워숍을 소개해 드릴게요. 민정이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기존의 친환경 매장이라는 건 솔직히 너무 구식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영상 속 민정은 매장의 인테리어 변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원목 가구, 빈티지 소품들, 그리고 각종 관엽식물들이 배치된 모던한 공간이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컨셉은 유지하되 좀 더 트렌디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유기농 원두로 만든 커피, 친환경 화분과 식물들, 그리고 로컬 농산물까지.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아닌가요? 이 영상은 이전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압도적으로 민정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매장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도 이런 감각적인 공간이 필요해. 시어머니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화이팅 하세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디어 대응 대신 그녀는 더욱 체계적으로 계약 조항과 회계 장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수집한 자료들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민정의 사업 계획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간 3억 원 매출을 달성하기 어려웠어요. 둘째, 친환경 식품 전문점 인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역 농가 납품 비율 60%를 맞출 수 없었죠. 진호야, 민정이가 매장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 영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대출 받아서. 계약서 읽어봤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한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음성군 농민회에서는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최영희 대표 며느리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한 농민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생각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농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잖아. 다른 농민이 반박했어요. 변화는 좋지만 농촌을 비하하고 기존 농민들을 무시하는 건 문제지. 그래도 최영희 대표는 조용히 있는 거 보니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농민 커뮤니티가 분열되면서 영희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일부는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하라고 했고, 일부는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충주 시내 상인회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민정의 편에서 농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존 상인들은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희를 지지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진호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기 시작했거든요. 야, 내 와이프 유튜브 봤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계약서까지 쓰게 한 게 좀 과한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 농사 도우라는 게 말이 되냐? 진호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되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중재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여보,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신 것 같아. 민정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민정아,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야.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을
그 계약서가 문제야.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까지 쓰면서 서로 얽매이려고 해?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그냥 매장을 잘 운영해서 성공하고 싶은 건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 거야? 진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50년 농사 경험과 며느리의 젊은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어요. 최영희 대표님, 며느리분과의 갈등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영희는 모든 취재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달랐어요. 그녀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만 농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셔서. 민정은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농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 아닐까요? 여론에 휘둘릴 것인가, 증거로 정리될 것인가. 이것이 영희가 매일 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정의 여론전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역신문 기자가 영희를 직접 찾아온 것이죠. 최영희 대표님,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계약서 원본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공증받은 내용이니까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자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공적 기록이므로 열람이 가능했고, 더 나아가 계약 체결 당시의 녹취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간 매출 3억 원 이상, 친환경 인증 유지, 지역 농가 납품, 비율 60% 이상. 이 조건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 농가 납품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께서 평생 지역 농민들과 함께 해오셨으니까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정아, 이 조건들이 부담스러우면 다시 생각해봐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농촌에서 살면서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꼭 성공해서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고요. 녹취록은 민정이 계약 당시 적극적으로 조건들에 동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영희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민정이 더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지역신문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어요. 기사 제목은 계약 당시 지역 농업 돕겠다 약속했던 며느리, 지금은 농촌 무시 논란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온라인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약할 때는 동의하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 녹취록 보니까 시어머니가 오히려 배려해줬네. 이런 거면 계약 위반 아닌가?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민정은 급하게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친환경과 지역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만 방식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댓글들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하는 거 아냐? 계약서 내용 지키기 싫으면 처음에 왜 동의했어? 시어머니가 배려해줬는데 배은망덕하네. 더 큰 문제는 지역 언론들이 후속 취재에 나선 것이었어요. 기자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매장은 농산물 판매 공간보다 카페와 플라워숍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TV 뉴스에 나왔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친환경 식품 전문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뉴스에는 매장 내부 영상도 함께 방송되었어요. 원두커피 머신, 각종 플라워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소품들이 매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진열된 공간은 매장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죠. 이 보도를 본 지역 농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어디가 친환경 농산물 매장이야? 완전히 다른 사업하는 거잖아. 최영희 대표를 속인 거네. 농협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한 매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민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도 급격히 이탈하기 시작했고, 댓글들은 비판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구나. 시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사람이 농촌을 대표한다고?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죠. 진호야, 민정이한테 말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영희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뜻이세요?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라. 하지만 민정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론이 불리해지자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정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론이 저에게 불리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낼 거예요. 영희의 오랜 침묵과 증거 중심 대응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법적 대응을 선언한 다음 날, 영희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정 측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가족 간 계약의 무효 확인 및 매장 운영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증명의 핵심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가족 간의 체결한 계약은 도의적 의무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과도한 조건을 강요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영희는 내용 증명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50년 농사 지으며 한 번도 법정에 안 가봤는데 며느리 때문에 처음 가게 되네. 영희도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음성에서 30년간 활동해온 김성우 변호사였어요. 그는 농지 분쟁이나 농업 관련 계약 문제에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 이 사건은 승산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공증받은 계약서이고 계약 조건도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조건을 위반한 증거가 명확해요. 영희는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농협 납품대금 정산표, 전자세금 계산서, 포스 기록, 친환경 인증 관련 서류, 매장 리모델링 비용 내역까지. 50년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정확한 기록 관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친환경 인증 취소 통보서였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매장 운영 형태가 친환경 식품 전문점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증 취소를 통보한 공식 문서였죠. 한편 민정 측은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젊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 무효보다는 계약 조건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정의 변호사는 언론에 입장을 발표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강요한 계약 조건들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연간 3억 원 매출, 지역 농가 납품 60% 등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해침,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발표를 받고 지역 언론들이 다시 취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었습니다.
충주 시내 다른 친환경 매장들의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3억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였어요. 오히려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4억 원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역 농가들과의 납품 계약 가능성도 확인되었어요. 음성, 충주 일대의 친환경 농가들은 이미 안정적인 납품망을 구축하고 있어서 60% 비율은 전혀 무리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도 영희에게 유리했어요. 첫 번째 법정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주지방법원 민사 1부에서 열린 변론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민정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계약은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도의적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과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영희 측 변호사의 반박은 강력했어요. 이 계약은 정식으로 공증받은 계약서이며 계약 당시 녹취록을 보면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건들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조건을 완화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피고가 더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희 측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일괄 제출했어요. 첫째, 공증 녹취록에서 민정이 자발적으로 조건에 동의한 부분. 둘째, 친환경 인증 취소 통보서로 증명되는 계약 위반 사실. 셋째, 매출 목표 미달을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와 실제 운영 현황. 넷째, 지역 농가 납품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 다섯째, 매장을 카페와 플라워숍으로 변경한 리모델링 증거.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민정의 SNS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들이었어요. 농촌은 답이 없다.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언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농촌은 답이 없다며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의칙 위반입니다. 민정은 법정에서 변호사 뒤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들과 유튜브 영상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잡았어요. 다음 변론에서는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의 실제 운영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심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희와 민정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계약의 유효성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계약의 의미와 가족 간의 약속에 대한 사회적 화두로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정이 매장 리모델링을 맡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죠. 피고는 처음부터 친환경 식품점이 아닌 카페 겸 플라워숍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증언이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농산물 진열 공간은 최소한으로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 증언으로 민정의 계약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위반할 의도였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죠. 민정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가족 간의 정에 호소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비롯된 이 갈등을 법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관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영희 측 변호사의 최후 변론은 더 강력했습니다. 계약은 가족이든 타인이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그 신뢰를 배신했고
이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습니다. 3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조건들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이후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가족 관계라는 것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더욱 신의성실 원칙이 요구된다. 판사의 선고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매장 운영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매장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완전한 영의의 승리였습니다. 민정은 법정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신 있게 주장했던 가족 간 계약 무효론이 완전히 기각된 것입니다. 영희는 승소 후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판결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최영희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영희의 첫 마디였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야 했던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굽힐 수 없었어요. 민정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소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진호와 이혼을 선택했어요. 미안해. 진호야. 나 때문에 너까지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졌잖아. 민정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아직 늦지 않았어.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농촌에서 살고 싶지 않아. 결국 민정은 서울로 떠났어요. 매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빌린 대출금과 재판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진호는 아내와 헤어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호가 영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조정했어야 했는데 민정이도 말리고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고. 영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호야, 사람은 각자 자기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거야. 민정이도 어른이고, 어머니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영희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직후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원칙을 지킨 농촌 어르신의 승리라는 시각과 가족보다 계약을 택한 냉정한 판결이라는 시각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영희를 지지했어요. 계약은 지켜야 하는 거지. 가족이라고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최영희 대표가 옳았다. 특히 젊은 농민들의 지지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농촌도 신뢰와 계약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영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정의 유튜브 채널은 판결 후 구독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결국 폐쇄되었어요.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어쩔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판결 확정 후 한 달, 영희는 매장을 다시 찾았어요. 민정이 떠나면서 매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두커피 머신과 플라워, 디스플레이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50년 농사 지으며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네. 영희는 빈 매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의 오랜 침묵과 증거 중심 대응이 결국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 매장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습니다.
판결 확정 후 3개월, 영희는 매장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진호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자. 영희가 아들과 함께 매장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말 중에서 옳은 것도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변화는 필요해. 영희의 새로운 구상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스토어였어요. 기본은 친환경 농산물 매장으로 유지하되 한쪽 공간에는 지역 청년들이 농산물을 활용한가 공식품이나 로컬 브랜드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호가 눈을 빛냈어요. 그럼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당연히 계약서 써야지.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유연하게 매출 목표도 현실적으로 잡고 창업 기간도 단계별로 나눠서. 영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았어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방식은 유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그들의 언어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장 리뉴얼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외로 많은 지역 청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지켜본 젊은 농민들과 귀농 희망자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 입주한 청년은 김민수였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지 2년 된 28살 청년으로 자신이 키운 방울토마토로 각종 소스와 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수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계약서 조건 다 이해했지? 특히 품질 관리 조항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네,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보고 배웠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영희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입주한 것은 이소영이었어요. 농대를 졸업하고 친환경 화장품을 연구하던 26살 청년으로 지역에서 나는 약초들을 활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 제품이 정말 좋더라. 하지만 마케팅이 부족해. 영희가 소영에게 조언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본다며? 그걸 활용해봐. 단, 허위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돼. 영희는 민정 사건을 통해 SNS의 힘도 배웠어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매장에는 다양한 청년 창업자들이 모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천연 화장품, 간편식, 수제차, 전통주까지. 모든 제품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것들이었어요.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연 지 6달,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농산물 매장이 아니라 로컬 브랜드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특별한 제품들이네요. 농촌도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진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농장에서의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요. 어머니, 제가 이제 매장 운영을 맡아도 될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일러. 계약서 읽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해.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이 일로 많이 배웠어요.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그것만 알면 반은 성공이야. 매장이 성공하면서 영희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청년 창업 지원 모델 사례로 소개했고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확인하고 매장에 나와서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민수야, 토마토 소스 맛이 지난번보다 좋아졌네. 네, 대표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숙성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 맛있는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영희는 청년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 가르쳤어요. 급하게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천천히 기반을 다지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매장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북적였던 매장이 조용해지자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정과의 갈등, 법정에서의 대립, 그리고 가족의 해체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남길 건 돈이 아니라 일할 자리와 원칙이다. 영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진호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정리하세요? 응, 거의 끝났어.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민정이가 연락이 왔어요.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 매장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영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고도 하고.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로.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호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다운 대답이었어요. 75세가 된 영희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확인하고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시대를 초월하지만 방법은 시대와 함께 변해야 한다. 이것이 버섯농장 여장부 최영희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삶의 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